여러분 부하. 으하. 평소에 하지 않던 인사로 시작을 해봤는데 저번 방송에서 한 구독자님이 정해주셨던 푸하라는 인사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를 모르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프리큐어 팬들의 수다 푸퐁토크라는 프리큐어 덕후 4명이서 열심히 떠드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계속 봐주신 분들께는 오늘 방송 구도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푸퐁토크 1주년 기념 방송에서 홍정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셨던 일명 푸퐁교수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교실에 모여있다라는 느낌을 한번 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제 의견이 반영되다니 기쁜데요. 다음에는 이 세이지님 캐릭터 얼굴에 네,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수염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좋다. 아하. 프링글스 코스튬 이런 거 달아가지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뭐 푸퐁교수가 뭐냐, 그냥 오늘은 저 세이지가 교수님 마냥 혼자서 열심히 떠들면 되는 그런 일명 독박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마다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푸퐁분들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15주년을 맞이한 하트캐치 프리큐어에 대해서 떠들어 볼 건데요. 이 작품은 프리큐어 시리즈 역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하, 지금까지 최고 매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성적. 아니 어떻게 그럴 오. 수가 있지? 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말이야. 물가가 거의 15년 지난 인플레이션이 와도 이거 거의 이길 수가 2배가 됐을 텐데 물가가. 체감상 한 4배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지금 시대가 몇 년이 흘렀는데 15주년이면은 거의 15년 전의 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느 정도였냐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해 반다이 남코의 합의 매상만 무려 130억 엔을 30억 엔? 걸었습니다. 예. 오. 말도 안 돼. 2019년도에 진행한 전 프리큐어 대투표라는 게 있었는데 시리즈 부문 인기 투표 2위, 그 외 다양한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일명 프리큐어 시리즈의 최전성기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하트캐치 프리큐어가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소풍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소개를 하자면 2010년에 방영된 7번째 프리큐어 시리즈인 하트캐치 프리큐어는 주인공 하나사키 트보미가 어느 날 요정 시프레와 코프레를 만나게 되면서 전설의 전사 프리큐어로 변신하게 되고 사막의 사도라는 악의 조직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의 꽃을 지켜나간다는 내용인데요. 타이틀이나 줄거리만 봐도 이 작품의 테마는 마음과 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푸퐁분들께 퀴즈가 있습니다. 뭐죠? 푸퐁분들은 이 작품의 타이틀인 하트캐치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스태프분들이 밝히셨거든요. 오. 정답. 자, TP 학생. 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라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하나 더 예상해보자면? 하트 캐치. 거의 뭐 슈가룬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면 정답을 밝혀도 될까요? 네. 자, 정답은 아이들의 마음을 캐치하자와 마음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라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함을 전한다. 네, TPC가 꽤 가까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 2마리의 토끼를 잘 잡았기 때문에 역시 최고 흥행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지 교수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인기의 이유, 바로 작화입니다. 하트캐치 프리큐어의 메인 캐릭터 디자이너인 우마코시 요시히코 씨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액션 작화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 우마코시 씨의 또 다른 대표작이 꼬마 마법사 레미라는 작품인데요.
새로 나오는 프리큐어가 레미 그림체다라는 걸로 방영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들만 봐도 귀여움과 터프함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집니다. 뭔가 단순해 보이면서도 섬세한 이런 오마코시만의 독특한 작화가 인기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하트캐치의 작화.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의 굉장히 뭐랄까 라인업이 굉장하신데요. 이 유마코시 요시코시 씨가. 아 그쵸, 화려합니다. 경력이. 근데 저는 하트캐치 프리큐어의 작화는 약간 오히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프리큐어와는 그림체가 너무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작년 당시에. 네. 그래서 딱 좋은 포인트를 홍정 씨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작화 감독님의 특유의 눈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 눈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살짝 좀 마이너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손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일반적인 손을 그리는 방법하고 좀 특이하게 다르거든요. 이분의 손 작화가. 근데 이게 기본기가 없으면 저런 데포르메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좀 그림을 배웠었기 때문에 저런 세세한 포인트에서 좀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하트캐치 그림을 한번 따라서 그려봤는데 그림체를 그대로 살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좀 하트캐치 프리큐어의 독특한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매력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난 캐릭터성입니다. 우선 주인공인 하나사키 츠보미, 퓨어 블로썸은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지만 전학을 계기로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캐릭터인데요. 그 전까지의 프리큐어 시리즈의 주인공들, 일명 핑크캐들은 대체적으로 활발하거나 약간 바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보통 1화에서 프리큐어 주인공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마련인데 스보미는 제일 약한 프리큐어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시작하게 되죠. 하트캐치 프리큐어 2화에서 마지막쯤에 스보미의 할머니가 스보미는 아직은 꽃봉오리 같지만 프리큐어를 해나가다 보면 분명 거대한 꽃을 피워나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스보미한테 해주는데요. 결국은 마지막 화에 가서는 우주에 피는 거대한 꽃으로까지 성장을 해내죠. 이런 설정들 덕분에 이 아이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주인공들이 보여줬다는 일명 바보미라는 건 사라진 건가요? 라고 하신다면 바로 쿠르미 에리카, 퓨어 마린이라는 캐릭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까지의 파랑캐들도 어른스럽거나 지성의 프리큐어 같은 느낌이 많았는데 에리카는 파랑캐로서는 이례적이게 굉장히 마이페이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모미가 1화에서 전학을 오거든요. 자기소개하는 씬에서 목소리가 작다고 뭐 꼽을 준다거나 꼽을 준 그렇죠. 아주 표현이 꼽히죠. 좀 세네. 목소리가 작다 이러면서. 목소리가 작다. 그리고 방 청소하기 싫다고 변신을 해버린다던가 굉장히 눈에 띄는 개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말 해당 시리즈를 대표하는 인기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귀여워요. 다음은 몸이 아픈 오빠를 대신해서 가업인 무술 도장을 이어받기 위해 평상시에는 남장을 하고 다니지만 실은 남몰래 귀여운 것들을 모으고 다니는 묘도인 이츠키, 큐어 선샤인이라는 캐릭터인데 남장캐예요. 얘가 감성미 생겼죠. 딱 1화쯤인가? 초반에 나왔을 때 얘가 여자아이일 거라고는 1도 예상을 못했어서 평상시에 남장하면서 이렇게 참았던 게 억압이 풀리는 것 마냥 변신을 하면 굉장히 귀여워져요. 목소리부터 귀엽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반전 매력이 큰 캐릭터이다
그리고 남장캐라는 설정이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자, 그리고 어느샌가 슬쩍 다가와서 프리큐어들의 전투를 지켜보는 수수께끼의 무려 고등학생 스키카게 유리, 큐어 문라이트인데요. 이 캐릭터는 볼 때마다 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스토리의 핵심에 있다 할 수 있죠. 그쵸. 여러모로 할 말이 많은 아이여서 요 아이는 뒤쪽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유리라는 캐릭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다크 프리큐어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라니요.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것 옆집에서. 같은데 네. 요 아이도 뒤에서 유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 주인공 츠보미의 할머니 하나사키 카오루코가 변신하는 선대 프리큐어 큐어 플라워. 이 작품에서 프리큐어란 계승되어가는 존재다 라는 설정도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캐릭터에서 정말 와당창 깨지게 해준 캐릭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데, 누굴까? 아, 아니 프리큐어의 정말 틀을 와당창 깬 캐릭터이지 않나. 이렇게 생긴 요정이 어딨어. 귀엽잖아요. 볼 때마다, 귀엽지 않나? 이게 어떻게 요정이야. 저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껴요.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 코페라는 아이인데 개인적으로 좀 무섭다. 얘 막 발톱도 엄청 막 길고 약간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윤씨 취향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맨날 이상한 데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코페는 여러모로 당시에 충격적이었던 포인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전 시리즈에서는 본 적 없었던 신선한 캐릭터들이 많았어서 이 작품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은데, 그럼 푸푼분들은 방금 자료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캐릭터는 좀 기억에 남는다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요. 자, 그럼 홍정씨. 모모네. 그 에리카의 모델 언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모모네 좀 뭐랄까 생긴 거에 비해서 좀 덜렁거리잖아요. 덜렁거리는 누나의 스테레오 타입 같은 캐릭터인데 참 귀엽지 않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없나요?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코브라자. 코브라자의 좋은 점은? 그냥 인상이 깊었어요. 살짝 나르시즘 있는 캐릭터인데 컨셉을 끝까지 고수하더라고요. 컨셉이 아니고 진짜거든. 걔는 그렇게 태어난 애야. 윤씨는? 저는 뭐 쿠모자키 씨가 그런 이름이었지. 빨간 머리. 일단 이름부터 너무 웃겨. 이름 왜? 이 자키라는 표현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코브라 플러스 자. 근데 갑자기 얘 혼자서 그냥 쿠모 플러스 자키야. 자키 너무 어감이 강렬하잖아요. 어감이 좀 캐치하다. 그렇죠. 이 어감이 굉장히 키치하다. 이 부분이 일단 마음에 들고요. 약간 나사가 빠져 있어, 얘가. 약간? 약간 꽤나 나사가 빠져 있어요. 어딘가 중요한 포인트가 나사가 빠져 있는 게 또 아주 호감 포인트거든요. 유지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간부들 중에서는 꽤 호감이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기의 이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라마성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작품의 테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 드라마가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우선 주인공들부터 보자면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스보미, 인기 모델인 언니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게 되는 에리카, 귀여운 걸 좋아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츠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유리까지. 이렇게 각자 마음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잘 보였던 에피소드로, 저는 37화부터 38화에 시련은 프리큐어 대 프리큐어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프리큐어들이 파워업을 하기 위해서 시련을 받으러 가는데요. 그 시련이라는 게 자신의 어두운 마음, 즉 그림자와 싸운다라는 거였죠.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게 바로 마음의 강함이다 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주인공들은 그저 그림자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받아들임으로써 한층 더 강해진다 라는 이 에피소드만 봐도 캐릭터들의 내면적인 묘사가 더욱 섬세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만드는 괴물 데사트리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폭주하면서 그 사람이 감추고 있던 속마음이나 트라우마 등을 고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주연들 뿐만 아니라 매화 나오는 조연들에까지 드라마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드라마성을 이야기한다면 또 이 아이를 빼놓을 수 없죠. 아! 네, 스키카게 유리 큐어 문라이트인데요. 요 아이의 서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화목한 가정에서 지극히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유리의 삶은 프랑스로 연구하러 간 아버지가 돌연 행방불명되면서 급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종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리는 어느 날 프리큐어의 요정 코론을 만나게 되면서 전설의 전사 프리큐어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사바크 박사라는 녀석의 공격에 의해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파트너 요정 코론을 눈앞에서 잃게 됩니다. 이상한 가면 아저씨. 그쵸. 요정까지 잃은 유리는 더욱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더 이상 프리큐어로 변신도 할 수 없게 되죠. 그 후에 자신의 대를 이은 프리큐어들과 동료가 되면서 또다시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프리큐어로 싸워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에 나왔던 다크 프리큐어라는 애와 전투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요정을 잃게 만들었던 사바쿠 박사의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무려 프랑스에서 실종되었다던 유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계속 적대시해오던 다크 프리큐어라는 캐릭터는 아버지가 유리의 유전자를 토대로 만들어낸 클론, 즉 여동생 같은 존재였죠. 유리의 아버지는 결국 유리를 지키기 위해 적의 공격을 대신 맞으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유리의 눈앞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채로 적과 맞서 싸우려는 유리를 우리의 주인공 스보미가 막아서는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운다면 분명히 지게 됩니다. 슬픔이나 증오는 누군가가 이를 악물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떠올리세요라는 스보미의 외침에 유리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싸워나가자라고. 야,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애를 만나냐고요. 웅장해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파트가 드라마성 극대화되는 그냥 미쳐버린 장면이죠. 숨 그냥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봐야 되는. 그쵸. 저희는 시청자잖아요. 관객으로서 유리랑 친해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완전히 합류하는 시기가 3콜? 그쵸. 한 32화 정도의 프리큐어들과 합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스토리가 조금 더 이 유리한테 몰입을 시켜준달까? 쭉 쌓지 않고 중반부터 빌드업에서 터트리는 게 좀 더 이 강렬한 드라마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참 스토리가 소년 만화스러워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성장되는 서사가 굉장히 소년 만화스럽다. 2025년도까지 와서도 다른 프리큐어 시리즈를 보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가진 작품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성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죠. 이 좋은 작품들은 개그랑 이 드라마가 아주 이제 적절히 배합되면서 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죠. 이 하트캐치 시리즈가.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 아직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안 나왔거든요. 과연 4번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성우입니다.
혹시 이건가요? 유씨?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아, 이게 안 나온다고? 아니 교수님이 성우 덕후라고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세요. 뭐 일단 들어볼까요? 우선 2021년에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라는 시리즈의 극장판에 이 하트캐치 프리큐어가 특별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영화 시사회에서 발췌해온 자료화면을 먼저 봐주시죠. で多くの方がハトプリにまたスクリーンで会えたことを喜んで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皆さんは改めて出演すると決まった時どう感じられたか教えてくださいますか？そうですね。だからどうやって決まったんだろうと思ってこの組み合わせでもよく分かんなかったんですけど聞いてもまあやっぱりハトプリが人気があるからだよっていうざっくりとした説明をプロデューサーさんにされてなのでまあでもほら座長が水木奈々ちゃんですからね。ハトプリは何と言ったってこれは無敵ですからね。本当にみんなで無敵なんですハートキャッチは。ハートキャッチはね、はいみんなそうなんですで無敵なハートキャッチをはいよくぞ選んでいただいて、私もなぜハトプリみたいなもう選んでいただいたのはとっても光栄なんですけども、その理由が知りたくてでもやっぱり奈々ちゃん座長とかねハトプリ歴代人気あるとかって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けど、結局映画を見てもなぜあの国にハトプリが出くわすのかでも私はね歌が素晴らしいなって思ってそうですね。ハトプリには水木奈々っていうそうそう紅白に出たすごい歌手がいるんだけどそうなんですよ。トロピカルのお二人の歌の素晴らしさが우선 주인공 츠보미의 성우인 미즈키 나나 씨는 일본 성우 중에서 최초로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일본의 유명 예능 홍백 가합전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인기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셨던 분인데요. 이 홍백 출연 기간에 딱 하트캐치 프리큐어가 겹쳤었거든요. 프리큐어 코스프레까지 하고 해당 예능에 나가서 프리큐어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올라가는 미즈키 나나 씨의 인지도와 함께 이 작품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올라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에이 설마요 또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프리큐어는 닌텐도 DS라는 콘솔 게임이 매년 한 개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트캐치 때 인기가 많아서 이례적으로 2개의 게임 소프트가 발매가 됐었습니다. 아하.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무려 하트캐치 프리큐어의 성우가 되어보자 라는 게임입니다. 에? 주요 장면의 대사를 게임기에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더빙이 된다라는 어마무시한 게임인데요. 저는 이런 성우가 되어보자 라는 게임은 난생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작품과 성우라는 게 좀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이 근데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아버니 되면은 성우 때문에 잘 나갔다. 작품이 잘 됐으니까 성우가 잘 된. 네. 성우 때문에 잘 나갔다는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예능에 계속 하트캐치가 나오는데 이 작품에 대한 관심도에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도는 확실히 기여했겠네요. 그리고 뭐 미즈키 나나 씨뿐만 아니라 다른 성우분들도 인기 있는 베테랑 성우분들이셔서 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교수님 칠판을 교수님 마법봉이 가립니다. 호흡밖에 안 보입니다. 예 집중하시고요. 아, 그리고 해당 시리즈는 타 시리즈에 비해서 캐릭터송 앨범이라는 게 좀 많이 발매되었던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성우가 하트캐치 프리큐어의 인기에 조금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푸퐁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이 부분은 좀 빠졌다 평가도 좋고 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 나간 이유가 하나 안 나왔어요. 아, 그러면 윤 씨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해보시죠. 저는 이게 없길래 약간 아쉽다. 이거는 왜 없지? 뭘까요? 하트캐치 프리큐어가 잘 된 데는 저는 이거다. 그것도 있다 생각해요. 뭐, 플라워 텍트가 너무 잘 나왔어. 아니 그 이제 플라워 텍트가 이게 막 돌리잖아요. 그쵸.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시원하게 연출이 잘 됐어요. 그치. 완구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와 너무 재밌겠다, 너무 사고 싶어 라는 마음을 더욱 자극했을 거야, 다른 시리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구 매출량도 늘고 역대 매출량도 찍고 하지 않았을까. 확실히 그런 기믹들이나 디자인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팔릴 리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작품이 좋다고 해도. 제가 다른 시리즈 완구를 막 사고 싶다 생각한 적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하트캐치 이거 놀리는 거는 돌려보고 싶어. 저도 이 신문답 할 때 이야기했는데 텍스는 진짜 하나쯤 가지고 싶어요. 플라워 텍트의 디자인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죠. 이 플라워 텍트가 말도 안 되게 잘 나왔다. 이 해리포터로 치면은 지팡이 같은 거죠, 진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얘기하고 싶은 점 있죠. 얘기해 보시죠. 이것 때문에 인기가 끌었다는 아닌데 이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 난다 하잖아요. 잘 만들어진 애니는 모두 이게 좋아요. 뭘까? 음악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BGM. 제가 중간에 듣다가 감탄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문화재 에피소드인데 삽입곡. 네, 삽입곡 하트 고우즈 온이라, 나 이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명곡이죠. 하트 고우즈 온이라는 노래가, 아니 보통 문화재에서 그런 밴드 같은 거 나오면은 스틸컷 몇 개 넣어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하트 고우즈 온이라는 노래가 딱 나오는 거 듣고 나서 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말씀해 주셨던 패션쇼 파트에서 이 곡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에서도 여러 번 깔리는데 깔릴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인정합니다. TPC는 어떤가요? 혹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뭐 저는 이제 여타 시리즈 중에서도 좀 엑스트라를 이제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아무래도 그 고프리 쪽에서도 엑스트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허투루 쓴 느낌이 없거든요. 최종에도 다시 나오고. 근데 하트캐치도 이제 마지막에 좀 교연들이 나와서 응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내용 전개나 뭐 이 엑스트라들을 좀 허투루 쓰지 않는 부분, 주기적으로 나와주는, 챙겨주는 부분 참 좋았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좋은 점들도 하나씩 들어봤는데, 오늘 세이지 교수의 강의 평가 어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학교식으로 할까요? 누구부터 할래? 피도 눈물도 없죠. 뭔 생각 있어요. 음. 영상에 자막으로 넣죠. 그렇게 그리고 세세하게 할 사람들한테도 겁니까? 이제 해가지고 받는 거야. 다음 강의 때 처음에 이제 야, 저로서 조리돌림 당하라는 거잖아. 아니죠. 건전한 피드백. 근데 교수는 원래 그런 포지션이야. 우리 교수님은 신경 안 써 그런 거. 그러면 말로 안 하고 조목조목 쓰시겠다? 조목조목 저희가 한 2줄 3줄 정도. 이 사람들은 무섭네요. 그러면 제가 푸pon분들의 감상은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화면에 띄울게요, 지금. 네, 매서운 강의평가 잘 봤고요. 자, 그럼 푸pon분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또 떠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해당 영상에 댓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트캐치 프리큐어의 장점이나 15주년 축하 메시지 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11월에 하트캐치 프리큐어의 메인 디렉터인 나가미네 타츠야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푸퐁토크 공식 인사 있죠? 프리큐어와 빠이, 푸바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푸바.